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5세이며 지난 25년 동안 노년내과 영양 클리닉에서 어르신들만 진료해온 김한결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시는데 예전 같지 않게 힘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말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여유가 있었고 동네를 걸어도 숨이 거칠지 않았는데 요즘은 계단만 봐도 부담이 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오랜 시간 이러한 고민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그분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보다 더 깊은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근육 소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해마다 1% 이상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근육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70대에 이르면 눈에 띄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을 지탱하던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의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며 넘어지셨습니다. 이후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일을 겪은 뒤로는 예전처럼 걸음을 내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험은 지금까지도 제가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노년층의 근육 건강과 영양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값비싼 보충제나 수입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신 학술 자료에서 소개되는 고급 영양제들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뜻밖의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어르신들은 비싼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값비싼 제품보다 우리 식탁의 반찬을 통해 근육을 살려드리자. 병원비를 줄여드릴 수 있는 음식 처방을 드리자. 이것이 제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부보다 부담 없고 계란보다 든든하게 근육을 지켜주는 이 3가지 식품은 여러분의 몸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김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처음 진료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3끼를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밥에 김치, 나물, 국까지 꼼꼼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검사 결과 체중은 과거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허벅지 근육이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적었고 걸음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근력을 확인해 보니 악력도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니 식단이 문제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식사는 매우 성실하게 챙기고 계셨지만 내용이 근육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며 거의 드시지 않았고 콩류는 속이 더부룩하다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흰밥에 김치 그리고 국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근육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식단이었던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많지만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모자라면 겉으로는 체중이 비슷해 보여도 속에서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유지해온 음식 습관 중 일부가 오히려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잘못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물 위주로 드시고 건더기는 거의 남기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식사 방식이 익숙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밥에 국물을 말아 먹으면 편하고 건더기는 씹기 불편하니 조금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국물보다 건더기에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 두부, 콩, 고기 모두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국물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는 늘고 단백질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에서 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는 충분히 드세요. 이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비싼 단백질 보충제만 믿고 평소 식사를 대충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단백질 음료나 분말 제품 광고를 많이 보실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보충제만 믿고 기본 식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아침은 빵에 커피만 마시고 점심에 단백질 음료를 하나 드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충제는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설사를 유발해 오히려 식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완 역할을 할 뿐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건강한 9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충제보다 매일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고 계셨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65세 이후에도 젊었을 때와 같은 식사량과 방식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힘이 떨어질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고 근육이 다시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더 늘어납니다. 젊은 성인은 체중 1kg당 약 0, 8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은 1, 0에서 1, 2g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60g에서 72g 정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의 몸은 조금 더 세심하게 돌봐야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결국 낙상이나 골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체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85세 박 어르신은 70세부터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립니다. 반면 60대임에도 이미 지팡이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평소 얼마나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 드셨는가의 차이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무관하게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유지될 뿐 아니라 새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부보다 저렴하고 계란보다 든든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식품들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 부담이 적으며 65세 이후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근육 수호대는 작지만 든든한 바다의 반찬인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라고 하면 반찬에 조금 넣는 정도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새우의 영양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른 새우 100개에는 단백질이 50기 이상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200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에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하고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며 기운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건새우를 작은 단백질 약통이라고 부릅니다. 적은 양으로도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78세 할머니 한 분은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져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보충제를 드실 때마다 속이 불편해 복용을 포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할 때 건새우 한 줌을 넣어 보시고 나물을 무칠 때 건새우를 위에 올려 드시고 밥을 지을 때 콩 대신 넣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작은 새우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체중은 비슷했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시장 갈 때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작은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건새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건새우 한 줌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고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물을 무칠 때 마무리 단계에서 건새우를 살짝 뿌리면 고소함과 영양이 더해집니다. 셋째,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다진 건새우를 넣으면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크게 늘어납니다. 넷째, 김밥 속재료로 볶은 건새우를 넣으면 영양이 강화됩니다. 다섯째, 죽을 끓일 때 갈아 넣으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평소 식사에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새우를 드실 때 기억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짝에 조리하면 나트륨 섭취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간은 최대한 삼삼하게 하셔야 합니다. 건새우 자체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한 끼에 두어 숟가락 정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 근육 수호대는 뼈까지 먹을 수 있는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조림은 신선한 생선보다 영양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고등어 통조림 100개에는 단백질이 약 24개에서 31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필요 단백질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여기에 심장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저는 통조림이 몸의 기운을 돋고 식사까지 해결해주는 효율적인 식품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조림의 큰 장점은 가시가 부드러워져 칼슘이 풍부한 뼈까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선을 드실 때 가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통조림은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뼈에는 칼슘이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기억력이 자주 흐릿해져 걱정하던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와 함께 오메가3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묵은지를 넣어 고등어 김치찌개를 끓여 드시고 꽁치 통조림으로 간단한 조림을 만들어 온 가족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조림이 영양가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성분을 설명해드리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산책을 오래 해도 다리가 덜 피로하고 대화할 때 집중력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전부 생선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백질과 오메가3, 칼슘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어 통조림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돌보는 아주 실속 있는 반찬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통조림 생선을 좀 더 맛있게 드시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등어 김치찌개입니다. 잘 익은 김치에 고등어 통조림을 넣고 끓이면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치에 유산균까지 더해져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꽁치 무조림입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 냄비에 깔고 꽁치 통조림과 함께 조리하면 됩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요소가 생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좋습니다. 셋째는 고등어 덮밥입니다. 통조림 고등어를 잘 으깨서 양파와 당근을 함께 볶은 뒤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드시면 한 그릇으로 단백질과 채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꽁치 김밥입니다. 통조림 꽁치를 살짝 볶아 김밥 속재료로 넣으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즐길 수 있는 영양 김밥이 됩니다. 다섯째는 생선 샐러드입니다. 통조림 생선을 채소 샐러드에 올려 드시면 상큼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통조림 생선을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국물에는 생각보다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김치 자체에 이미 염분이 들어있으니 추가 가는 최소한으로 조절해 주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근육 수호대는 근육과 혈관을 함께 지켜주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검은콩 100끼에는 단백질이 약 30개에서 36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동물성 단백질보다 위에 주는 부담이 적어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콩의 진짜 힘은 껍질의 검은 색소에 있습니다. 이 색소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은 콩은 근육에 들어갈 단백질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혈관까지 함께 돌보는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깨끗해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어르신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혈압이 조금 높고 다리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혈압약은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지만 늘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콩을 권해드리며 하루 한 끼는 꼭 검은콩밥으로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콩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넉 달 정도 지난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혈압이 전보다 한결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다리 힘이 좋아져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지쳤는데 요즘은 시장 구경도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마트도 다닌다며 검은콩의 효과를 체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은콩을 일상에서 쉽게 드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검은콩밥입니다. 충분히 불린 검은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넣어 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검은콩 가루입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볶은 검은콩을 곱게 갈아 따뜻한 우유나 미숫가루에 한 숟가락씩 타드시면 좋습니다. 셋째는 검은콩 두유입니다. 집에서 직접 불린 검은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드시면 시판 제품보다 당분을 줄이고 콩 본연의 영양을 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검은콩 조림입니다. 설탕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달지 않게 간장으로만 졸여 밑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는 검은콩죽입니다. 콩을 부드럽게 갈아 죽을 끓이면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콩을 설탕에 졸여 만든 달콤한 콩자반을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장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에 작은 종이컵 반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특별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갉아먹는 염증을 조용히 달래주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이 혈액과 지방대사,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근육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들깨는 이런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들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임상 경험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들깨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들깨를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국찌개나 나물 무침, 볶음 요리 등 어떤 음식이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단백질과 식물성 오메가3,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영양도 올라가고 고소한 맛도 더해집니다. 들깨는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을수록 구수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김치찌개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느끼함이 줄어들면서 담백한 맛이 더해집니다. 들깨는 다른 재료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기름기 부담을 덜어주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깨를 만능 영양 강화식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광고를 보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입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평범한 식재료가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노년 건강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특별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는 점입니다. 콩밥을 먹고 생선을 자주 먹고 나물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새우,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
검은 콩, 들깨가루도 특별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부터 즐겨 드시던 익숙한 식재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얼마나 꾸준하게, 충분하게 드시느냐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위한 밥상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건새우입니다. 작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바다의 단단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된장국이나 나물, 계란찜 등 어떤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속 있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둘째,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입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 칼슘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근육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검은콩입니다. 근육을 채우는 단백질과 혈관을 도와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끼 검은 콩밥만으로도 근육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들깨가루입니다.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의 근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리에 한 숟가락만 더해도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는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보충제보다 먼저 밥상의 단백질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셨으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0일 근육 밥상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새우,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 검은 콩, 들깨가루 중에서 하루에 하나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아침에 검은 콩밥을 드시고 화요일에는 점심에 고등어 김치찌개를 드시고 수요일에는 저녁 반찬으로 건새우를 넣은 시금치나물에 들깨가루를 더하는 식으로 번갈아가며 드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시장을 다녀와도 덜 지치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몸은 우리가 해준 만큼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80대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라도 나이가 많으니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90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 어르신을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6개월 후에는 혼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자극과 영향을 주면 반응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조금 더 천천히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드신 건새우 한 숟가락, 검은 콩 한 줌이 내일 여러분의 근육이 되고 모레의 기운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건강은 약만으로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은 병을 치료하는 도구일 뿐 건강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 올라가는 여러분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서 챙기는 단백질이야말로 병원비를 줄여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신다면 건새우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아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검은 콩밥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손자 손녀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노년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의 차이는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본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새우, 고등어, 검은콩, 들깨가루를 식탁에 올리는 선택, 그 선택이 건강한 노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30일 근육 밥상 약속합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나이의 형제,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한 번씩 꼭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골절과 낙상을 막고 큰 병원비를 줄여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도 비용을 아끼는 건강한 밥상 정보를 계속 준비하고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과 건강한 걸음을 저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염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걷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이 모든 분들께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성 콩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에 식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고 줄여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큰 변화보다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완만한 변화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많이 먹기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적절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영양과 운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운동은 그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벽돌만 쌓아 두어도 안 되고 쌓을 벽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튼튼한 집이 지어집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수는 근육 건강에 큰 적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정도는 의식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도 물이 필요하고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도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권해드립니다. 잠이 가장 큰 보약이라는 옛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명상, 기도,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힘을 냅니다. 금연과 절주 역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단백질 합성을 떨어뜨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하신다면 담배와 술은 줄이거나 끊는 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기본검진을 받으시고 가능하다면 근육량 검사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 몸의 근육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역시 근육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반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커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근육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몸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긍정을 선택하는 마음이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95살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웃고 매일 움직이고
매일 잘 먹어요. 너무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건강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웃음, 꾸준한 움직임, 균형 잡힌 영양. 이 네 가지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영양 정보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몸은 참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을 돌봐주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음식을 주고 적당히 움직여주고 충분한 쉼을 주면 우리 몸은 놀랍도록 회복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결과가 따라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활력 있고 편안한 노년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자 손녀와 마음껏 어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새우, 고등어, 검은콩, 들깨가루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30일이 지난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김한결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해보세요. 우리 함께 더 건강한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도록 편안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